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오빠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집 도착하면 연락해. 나도 방금 집에 왔어. 오늘 진짜 재미있었다. 우리 엄마는 어땠어? 어머님 진짜 너무 예쁘시더라. 엄청 젊어 보이셔. 꾸미는 것도 나보다 잘 꾸미고 다니시고. 원래 우리 식구들이 다들 옷 입는 거 좋아해. 안 그래도 엄마가 자기 보더니 키도 크고 날씬한데 옷을 너무 평범하게 입고 다닌다면서. 다음에 같이 백화점 쇼핑하러 갈 때 부르라더라? 엄마가 옷 한 벌 해주려나 봐.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어머님한테 뭐 받는 거 부담스러워서 괜찮아. 어차피 우리 내년에 결혼하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식구가 되려면 패션 스타일도 같이 맞춰야지. 엄마가 살림은 알뜰하게 하시는데 옷 사는데 돈은 안 아껴. 평소에 오빠가 입고 다니는 옷도 전부 좋은 옷만 입던데 어머님도 다 명품인 것 같더라. 내가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딱 봐도 좋아 보였어. 난 그런 비싼 옷은 잘 안 어울려. 처음이 어렵지. 너도 막상 입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엄마랑 월말에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너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면 뭐라도 하나 사주실 거야. 아니야, 나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그냥 안 사주셔도 된다고 이야기 좀 해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가지. 엄마가 너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뭐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자꾸 그러면 나 부담돼서 못 만나. 명품 같은 건 어울리지도 않아. 오빠나 많이 해. 이런 것도 해본 사람들이나 아는 건데. 그럼 나중에 내가 제대로 한번 사줄 테니까 기대해.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집안 형편도 비슷한 것 같고 다니는 회사도 둘 다 괜찮았어요.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연봉도 괜찮고 양쪽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경제적 지원도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결혼 생활이 예상되었어요. 많은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다 보니 서로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양쪽 집안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검소하신 편이고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건 돈을 아끼지 않지만 너무 과하게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명품 하나 없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한 번 더 갔다 온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등 남한테 보여주는 시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능력도 있고 깔끔하게 다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올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보니 남자친구에 이어 부모님들 역시 옷을 굉장히 잘 입고 잘 꾸미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화장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가방은 물론 옷이나 구두까지 전부 위에서 아래로 명품을 빼입으셨어요.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진 않고 잘 어울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단지 저는 그럴 돈으로 여행을 한 번 더 가자는 주의이고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명품을 사는 걸 좋아할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는 9월 말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한테 가방을 선물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예물 예단으로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는 게 대세라서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저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가방을 사주고 싶었다면서 사양 말고 받으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받고 차라리 예물을 좀 더 격식 차려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라시더라고요.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싶었는데 괜히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 통해서 가방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는데 저희 엄마가 확인을 하자마자 이게 대체 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빠, 아까 준 가방 있잖아. 그거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사셨다고 했지. 맞아. 우리 엄마 백화점 VIP잖아. 직접 가서 사오셨지. 근데 이거 물건이 좀 이상한데? 어머님 진짜 백화점 갔다 오신 거 맞아? 맞다니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거 올해 신상이라 어렵게 구했어. 왜? 1,000만 원 넘는 가방 처음 보니까 신기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면 너무 비싼 가방 받으니까 우리 집에 예단 해줄 생각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부담되라고 준 건 아닌데. 엄마가 예단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고 하시더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받은 만큼만 해. 받은 만큼? 아니, 오빠, 이 가방이 좀 이상하다니까.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한데? 이거 짭이라니까. 가짜라고, 가짜. 별 이상한 트집을 다 잡네. 가방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줘. 내 동생이나 들고 다니라 할 테니까. 진짜 하다하다 별소리를 다 듣네. 아니,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보자마자 이거 가짜라고 하셨어. 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짜 맞네. 패턴도 다르고 장식 버클도 완전히 달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샀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가 그 브랜드 VIP라서 한정판을 사셨겠지. 인터넷에 있는 말이 다 맞는 말이냐? 이거 가짜 중에서도 완전 싸구려잖아. 이런 걸 결혼 선물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래놓고 예단은 나보고 똑바로 해오라고? 잠깐만, 뭔가 좀 착각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가 워낙 가방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짭도 몇 개 있거든. 그거랑 바뀌었던 것 같네. 아무튼 애초에 나는 가방 갖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가짜는 더욱 받고 싶지 않아. 내일 돌려줄 테니까 어머님 다시 가져다 드려. 아니,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으면 안 돼?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엄마한테 다시 가져다 주라고? 그럼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원하지도 않는 선물 받았는데. 선물은 정성이잖아. 그냥 고맙게 받으면 안 돼? 굳이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우리 엄마한테 처음부터 잘못 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그럼 가짜 가방 받았으면서 1,000만 원짜리 가방 선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예단도 1,000만 원어치 준비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가짜라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보니까 어차피 별 차이도 안 나던데. 뭐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애초에 나한테 가짜 선물하려고 작정했었나 보네. 나랑 우리 가족들이 명품 안 좋아하니까 대충 아무거나 주면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어? 너는 명품 싫어한다며? 그럼 진짜건 가짜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왜 이딴 걸 선물해주고 비싼 선물 해준 척을 하냐고. 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그리고 이딴 선물?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이딴 선물이라고 했어? 그럼 이딴 선물이지 이게? 뭐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 가방 들고 친구들이라도 만났다면 얼마나 망신을 당할 뻔했어? 우리 엄마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인데. 아,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자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가방 새로 사줘? 진짜로 하나 사줘? 명품 좋아하지도 않는다면서 전부 거짓말하는 거였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나 이거 오빠네 집으로 택배 보낼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선물을 줬는데 욕먹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선물도 선물 나름이지. 아, 진짜 싫다.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 내 지인들한테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할게. 오빠는 오빠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 가방은 어머님 댁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진짜 명품 안 사줬다고 결혼까지 안 하겠다고? 너 완전 속물이었네. 그래,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저는 애초에 명품이고 뭐고 사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니 예단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가방마저 싸구려 가짜를 주고 속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인 인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식구들이 평소에 명품 하나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가짜인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야 그렇다 치고 평소에 모임 자주 다니는 우리 엄마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엄마는 명품 안 들고 다닌다 해도 주변에 전부 그런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투성인데. 아무튼 그 가방은 다음날 바로 택배 붙여서 보내버렸고, 남자친구가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기가 주말에 아울렛 가서 진짜 명품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꺼지라 하고 차단했어요.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집에는 들어와야죠. 너는 내가 밖에서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한다고. 시끄러우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냥 먼저 자. 그래도 벌써 3일째인데 들어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가요. 내가 알아서 잘 사서 입을 테니까 너는 남자 하는 일에 신경 꺼.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바가지나 긁고 앉아있으니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냐? 제가 또 언제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그럼 술은 조금만 하고 내일은 꼭 집에 들어오세요. 알겠으니까 이제 카톡 그만 보내. 나 다시 일하러 가봐야 돼. 저랑 남편은 12살 띠동갑 차이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의 사장이었는데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이라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본인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본인 이름을 딴 카페를 3개나 운영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취업 준비하면서 3개월만 일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한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는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 사장님과도 가깝게 지내고 오래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애 때와는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 신혼 때부터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단둘이 집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런 폭군도 없습니다. 매번 반찬도 5가지 이상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뭔가 하나라도 본인 성에 차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 번 밖에 나가면 하룻밤은 기본이고 이틀 사흘 이상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도 이 정도였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제게는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본인 사업에 필요한 일이라는데 누굴 만나서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도 모릅니다.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었죠. 야, 당장 2호점으로 나가봐. 거기 오늘 알바 하나 빵꾸냈어. 아무튼 쓸모없는 놈들밖에 없다니까. 지금 준비하고 나갈게요. 왜 요즘 애들은 너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할까? 너는 쉬는 날 불러서 일하라고 해도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일했었지? 일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지.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지금 단체 손님도 오고 가게 바쁘니까 빨리 2호점부터 가봐. 알겠어요. 지금 나가요. 남편은 제가 직원일 때 보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서는 다른 직원들 욕도 함부로 하고 저도 아무렇게나 대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매니저 일을 계속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남편이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빠가 심장혈관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랑 제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수발을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날 병원에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빨리 본점으로 좀 와봐.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서 정신없는데 알바 하나가 아프다고 집에 가버렸어. 진짜 한 대 콱 쥐어 박아버릴 수도 없고. 나 지금 우리 아빠 병원에 있잖아요. 아빠 옆에 아무도 없어서 지금은 못 가요. 장모니 뭐라고 해. 가게 바쁘다니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오늘 늦게 퇴근하시는 날이에요.
지금은 가게 못 나가요. 오늘은 병원에서 밤새고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요. 뭐라고? 그래, 오지 마라. 이놈이나 저놈이나 쓸모있는 놈이 하나도 없네. 오지 마. 평생 니네 아빠 옆에서 병간호나 하면서 살아.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간호해드렸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잘 됐네. 이참에 그냥 간병인으로 취직해서 살아. 여보, 나 진짜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너 맘대로 해라. 간호를 하던지 병원에서 눌러앉아서 살던지.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일하라는 말을 거절했었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난 뒤에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집 현관 비밀번호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고의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비밀번호 당신이 바꿨어요? 우리 집? 그게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너 그 집 살 때 돈이라도 한 푼 보탠 적 있냐? 그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집이죠. 오늘부터 너네 집 아니니까 그냥 친정에 가서 살아. 그렇게 하고 싶던 너네 아빠 병간호나 실컷 하면서. 아니 그럼 거동도 못하는 아빠를 병원에 혼자 두고 어떻게 와요? 나는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해도 가게에서 일하느라 못 갔어. 그 정도 열심히 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 내조를 한다고 해. 당신네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밤새면서 간호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당신이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너한테는 니네 가족이 첫째라는 거고 나는 그런 여자랑 결혼 생활 계속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네가 가져온 짐은 이삿짐 센터 불러다가 너네 친정으로 보내줄게.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예요? 부작 이런 일로? 난 내 말 안 듣는 여자는 딱질색이야.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니까 빨리 너네 집으로 꺼져.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저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해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 나이가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인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엔 너무 제 인생이 아까웠어요. 결혼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는 이혼이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갈 만한 것도 거의 없었고 몇 푼 안 되는 돈에 남편이 제시한 합의금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서 살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벌써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봄에 상견례도 했고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이에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살짝 걱정도 되지만 지난번의 실패로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려는데 갑자기 얼마 전 남편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번호를 알고 연락하셨죠? 나야 진남이. 벌써 네 남편 번호도 잊어버렸냐? 아, 남편은 무슨...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뭐 잘 지내고 있나 해서 연락해봤지. 저녁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까? 내가 당신이랑 밥을 왜 같이 먹어요? 옛 생각도 나고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면 너만한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니? 나 올가을에 결혼하니까 다신 이런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쾌하거든요. 뭐? 재혼한다고? 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뭐하는 놈인데? 나보다 돈 잘 벌어? 시청에서 일해요. 공무원? 나 참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랑 다시 만나. 허세 부리는 건 여전하네.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네 가게에서 얼마 전에 잘린 매니저한테 다 들었어. 요즘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면서 가게 3개 중에 2개는 문 닫았고 본점만 겨우 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건 내가 잠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나랑 결혼할 사람 시청 위생과에서 일하고 있어. 너가 앞으로 카페를 하던 뭘 하던 법 제대로 지키면서 해. 언제 너네 가게 위생조사 나가서 영업정지 시켜버릴지 나도 모르니까.
내 남자친구가 너네 가게 쳐들어간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거든? 오늘 너한테 연락 왔었다고 하면 내일 당장 너네 본점으로 쳐들어갈걸? 그냥 잘 지내나 안부 물어보려고 연락했던 거야. 나는 가게가 바빠서 이만. 결혼 축하한다. 실제로 제 예비 신랑이 시청 위생과에서 일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고 굳이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머리가 제대로 달려있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에 쫄아서 도망칠 리가 없었을 텐데 저렇게 한번 협박을 했더니 그 뒤로 다시는 연락 한번 오질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일에 화도 나지 않고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 생활까지 했던 과거의 제가 불쌍할 지경입니다.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더러운 기억은 잊고 앞으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퇴근했어? 지금 어디야? 나는 아까 정시에 퇴근했지. 이제 집에 다 와가.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당신 요즘 야근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렇지.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다시 나갈 일은 없어? 집에 가면 씻고 쉬어야지. 이 시간에 나가긴 어딜 나가? 왜? 자꾸 그런 걸 왜 물어봐? 당신은 언제 퇴근하는데? 나 오늘 야근해.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왜 물어봤대? 그럼 오늘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겠네. 나는 혼자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어. 아니면 내가 이따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도 포장해 갈까? 당신 저번에 같이 먹었던 갈비탕 좋아하지? 됐어. 늦게 들어올 텐데 무슨 포장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야근이나 열심히 해. 술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술은 무슨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하긴 당신이 술을 먹는 게 더 이상하지. 알겠어.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응, 일 빨리 마무리하고 급행 끊기기 전에 들어갈게.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만나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남편의 외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좋게 말해서 평범한 편이라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었죠. 제 입으로 말을 하긴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편이었고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결국 마지막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너무 싫어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싫어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는데 그럴 때도 지금의 남편이 항상 제 옆을 지켰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바람 피우지 않고 평생 제 옆에서 나를 사랑해줄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의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모든 일에서 양보를 하다 보니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고 아이는 조금 나중에 갖기로 한 채 부부의 시간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올해 초 남편이 관리직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근도 늘어났고 남편도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집안일을 저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상무님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정리가 덜 끝났어. 무슨 회사가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켜?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 야근이잖아. 우리 팀원들이 전부 신입이라 어쩔 수 없지 뭐. 일을 맡겨놓으면 끝이 안 나니까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굴러가긴 하니? 맨날 나 혼자 저녁 먹고 이게 뭐야? 미안해. 오늘은 일 끝날 때까지 퇴근 못할 것 같아서 많이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번 일 잘 끝나면 회사에서 휴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신 좋아하는 일본이라도 갔다 오자.
지금 일본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러다 내 남편 쓰러지면 어쩌라고. 요즘같이 밥 먹은 적도 몇 번 없는 거 알아? 알지. 그래도 어쩌겠어. 내일 아침에 상무님이 회의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바쁜 것만 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질 거야. 내가 초짜 과장이라 잡일을 다 나한테 몰아줘서 그래. 진급해서 좋아했건만 그게 아니었네. 아무튼 알겠어. 저녁 잘 챙겨 먹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니까 회사 법인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알겠어.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그런 건지 아무리 체계가 없다지만 일을 너무 막무가내로 시키는 기분이었어요. 심하면 일주일에 야근을 3번씩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밤 10시,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직장을 옮기던지 일이 조금 편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아이 없을 때 많이 벌어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추석이 지났을 때부터는 종종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무슨 회사가 일을 이렇게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토요일에도 남편은 밀린 일을 하고 오겠다며 아침 10시쯤 나가더라고요. 10시에 나가서 저녁 먹을 시간 전까지는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꼭 나가야 하냐고 투덜거렸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지하주차장까지 남편을 배웅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카톡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서 나왔어. 마누라가 왜 자꾸 나가냐고 잔소리하는데 둘러대느라 혼났다. 내가 어디로 갈까? 밥부터 먹을래? 아니면 바로 방부터 잡아? 남편이 누군가에게 보낼 카톡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자마자 잘못 보냈다는 걸 눈치챘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자주 늦게 들어오고 주말까지 일을 하러 나갔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남편을 믿고 있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라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는 걸 본 적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평균 이하의 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로 늘어난 뱃살에 평범 이하의 얼굴까지. 도저히 매력적인 외모라고 말 못하겠거든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30대 후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만나겠나 하는 마음으로 방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 생활에 소홀하거나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보, 깜짝 놀랐지? 사실 이거 몰래 카메라야. 친구들이랑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장난친 거지. 그래, 어떤 친군데? 이 장난한 친구들 전부 집으로 데려와봐. 아니, 그게 아니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그대로 들고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여보,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냥 들어오면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줄게. 그런데 개수작 부리다가 걸리면 너 진짜 인생 여기서 끝날 줄 알아. 진짜 친구랑 장난친 거라니까? 내 말 못 믿어? 그 장난쳤다는 친구들도 싹 집으로 데려와봐. 그 친구들 와이프까지 내가 한 번 다 만나봐야겠어. 아니, 그런 건 좀 곤란하지. 내가 당신 회사 찾아가고 어머님 댁 다 뒤집어 놔야겠니? 다신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여보, 미안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게 집에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카톡 내용을 지우진 않았더라고요.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있었고 다름 아니라 남편 회사의 부하 여직원이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저를 두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 카톡 내용을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그 이후로는 전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바람을 피운 두 인간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는 소송 여부를 떠나 바로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저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남편 회사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도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잘생긴 남자 만나서 얼굴값 하는 꼴을 참아가며 살 걸 그랬습니다. 애초에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지? 어제도 술 먹고 그제도 술 먹느라 늦게 들어왔잖아. 아, 미안해.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보자고 하는데, 진짜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갈게. 어제는 대학 동기들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맨날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미안해. 친구들이 내 결혼도 축하해주고, 취직도 축하해준다면서 자꾸 모이는데, 주인공인 내가 안 갈 수 없잖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발이 좀 넓은 편이잖아. 친구 별로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래도 신혼인데 적당히 눈치껏 도망 나와야지. 술 먹자고 부르는 대로 다 나가면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요즘 자꾸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데 오늘은 10시까지 들어와. 10시? 그건 좀. 애들 8시에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하면 10시일 것 같은데. 어제도 자기 10시까지 들어온다고 나랑 약속해놓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원래대로라면 12시 넘으면 외박이야. 신혼 3개월 만에 외박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알겠어. 오늘은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요. 10시는 좀 그렇고 11시까진 무조건 들어와. 여보, 11시야 벌써. 언제 들어올 생각인데? 아무리 술 마시고 있다고 해도 전화는 왜 안 받아? 내 카톡 보는 대로 전화해. 여보, 오늘도 12시 넘는 거야? 이젠 아예 전화기도 꺼져 있네. 문자 한 통 없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지? 올해 초 결혼해서 한참 행복하게 깨를 볶아야 하는 신혼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신혼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남편은 매일같이 술 약속이 있다며 밤늦게 들어오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결혼 전에도 워낙 모임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외박까지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 미안해. 나 방금 일어나서 당신 카톡 지금 봤어. 어제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 꺼져 있었고 3차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네. 밤새 연락 안 되더니 지금 아침 7시야. 뭘 잘못했는 줄은 알아? 당신 친구 누구네 집에서 잔 거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똑바로 말해. 내 친구 정훈이 알지? 그때 내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애. 걔랑 1차부터 너무 많이 마셔서 둘 다 너무 힘들더라고. 2차에서 조금 마시다가 걔네 집에 가서 마무리로 맥주 한 캔만 더 하려고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잠들어 버렸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다고 했잖아. 정훈 씨는 대학교 때 만나서 친해졌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 게 맞는데 걔들이랑 2차로 술 마시다가 마음 맞는 애들끼리 3차, 4차 더 마셨어. 밤새도록 술을 그렇게 마셨다고 하면 당신이 더 화낼까 봐. 그럼 잠도 안 자고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새벽 3시까지 마시다가 가까운 친구 자취방에서 자고 지금 일어난 거야. 아, 됐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어제 같이 술 마셨던 애들이랑 전화통화 해볼래? 싫어.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일단 이번 한 번은 내가 자기 하는 말대로 믿고 넘어가는데 2번 다시 이러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결혼한 지 3달도 안 되어 결국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술 마시다가 친구 집에서 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꼭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것이 싫었고 저런 남편의 술버릇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 친정 가야 하는 거 알지?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와. 8시에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아,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했지? 근데 어쩌지? 나 오늘 진짜 급한 약속이 잡혔는데. 무슨 급한 약속? 내가 지난달부터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둘이 같이 오는 줄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뭐라고 지금 당장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진짜 나한테는 중요한 약속이야.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니까? 나한텐 앞뒤기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다니까? 오늘 당신이 식당 예약한 곳이 어디라고 했지?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한식당이라고 했나? 내가 당신 계좌로 지금 50만 원 보내줄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더 맛있는 거 사드려.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약속은 도저히 취소 못하는 거야. 뭐? 50만 원? 당신 요즘 돈 많이 버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은 잊지 말자. 지금 누구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죄송한 마음에 식사라도 맛있는 거 하라는 소리였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처가부모님 생신인데 어떻게 사위가 펑크를 낼 수가 있어?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했지. 자기 계좌로 방금 100만 원 보냈어. 진짜 미안해. 맛있는 거 사 먹고 장인어른 용돈도 드려. 알겠지?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봐. 에이, 화내지 말고. 나 오늘도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당신도 아예 저녁 먹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던지. 우리 친정아빠 생일이라고 한 달 전부터 시간 비우라 이야기했지만 당일에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펑크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약속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무조건 중요한 약속이라고만 하고 급하게 돈으로 마무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날이 아빠 생신이라 부모님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죠. 원래는 한정식 집에 4사람 예약을 해놨었지만 남편이 안 간다고 하면서 준 돈으로 부랴부랴 한정식 예약을 취소하고 한남동에 있는 H호텔에 뷔페를 먹기로 예약을 바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곳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오해?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까지 생생하게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오해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 생일에 펑크 내고 처음 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뷔페 먹고 있던 거? 아니, 진짜 이상한 관계는 아니라니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오늘이 걔 생일이라고 해서. 알고 지내던 동생 생일이 당신 장인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이제 와서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 진짜 그냥 아는 동생이라니까?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 나 말고 생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이제 보니 저 여자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네? 내가 당신 친구 정훈 씨한테 방금 물어보니까 그 여자랑 대학 동창이라며? 왜 1분도 안 지나서 들킬 만한 거짓말을 해?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됐어. 더 이상 서로 추해지기 전에 이혼하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잠깐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글쎄,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빠가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한대. 아까 큰아빠한테도 전화하시는 것 같더라.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 찾아보는 게 빠를 거야.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지. 빨리 집에서 짐부터 빼. 일단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류는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부를게. 여보, 진짜 그러지 마. 사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빠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알게 되었고, 저희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난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이 큰아버지 회사로 추천해서 취직을 시켰던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남편이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라 신혼생활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교 때부터 그 여자와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던 상태였고, 저와 사귀던 중에도 몰래 만나왔고, 심지어 제 결혼식 사진에 그 여자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까지 진행 중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으니 절대 곱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내용 증명 받아보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은 죄는 끝까지 책임지고 갚아나가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